컵밥 트럭이 만든 기적. 저는 클라라 로드리게스입니다. 15년간 미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앵커로 일했죠.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분노를 자극하고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성공한 기자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런 제가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만난 작은 컵밥 트럭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숟갈의 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폭풍 전야의 분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의 강대강 분위기에 도시 전체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자극적인 장면들이 시청률을 확실히 보장해 주거든요. 경쟁사보다 더 센 장면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의 민낯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기 때문에 목이 쓰렸지만 상관없었죠. 배경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경찰과 시위대가 방패를 들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제 손은 흥분으로 떨렸어요. 이런 장면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더 자극적인 멘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맨 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대요. 경찰이랑 시위대가 같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서로 죽이려고 드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어떤 위선적인 퍼포먼스겠죠. 그런 걸 폭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CNN보다 먼저 그 가짜 평화쇼를 까발려 봐야겠어요. 몇 블록을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짜 평화의 실체를 파헤치다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어요. 마치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는 냄새 같았죠.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멕시코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음식 냄새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냄새의 주인이었습니다. 작은 푸드트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줄에는 방패와 곤봉을 든 경찰관들, 팻말을 든 시위대원들,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모두 섞여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대치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제 입이 벌어졌어요. 15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연출된 것 같은데요. 트럭 간판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냥 컵밥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을 뿐이었죠.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트럭 주인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무표정하게 컵에 밥을 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의도든 상업적인 목적이든 말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경찰과 시위대가 한 줄에 서서 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싸우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컵밥을 받아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직접 트럭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가 큰 특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기자 클라라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트럭 주인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어요. 당신은 시위대를 지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을 지지하는 건가요? 지금 이 도시는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편인가요?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이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야죠. 한국에서는 밥 굶기는 건 죄라고 하거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해온 모든 질문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분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있을 뿐이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었는데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밥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요? 글쎄요.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분은 다시 컵에 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저는 순간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복잡하게 만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제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사람을 편으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했던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그 트럭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소재로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뭔가에 이끌리는 기분이었죠. 정명수 아저씨,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많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트럭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30년간 노동으로 만들어진 손이었죠. 밤늦게 근무하는 경찰들에게는 따뜻한 국물이 들어간 컵밥을 줬어요.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경찰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시위로 지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컵밥을 건네주기도 했죠. 힘내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요. 시위대원들도 고마워했어요. 돈이 없어 보이는 노숙자가 오면 아예 묻지도 않고 컵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따뜻한 물까지 챙겨줬어요. 어느 날 저는 트럭 옆에 붙어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명수 아저씨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누구든 배고프면 줄 서세요. 다 이웃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복잡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요.
백인과 흑인, 경찰과 시위대, 보수와 진보. 모든 걸 편으로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정명수 아저씨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9살에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 겪었던 굶주림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했던 밤들, 학교에서 무료 급식만을 기다렸던 날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도 저녁 한 끼를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던 날들이 생생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때의 절망감,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억을 잊고 살았어요. 대신 저는 분노와 갈등을 팔면서 살고 있었죠.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려서 시청률을 올리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얼려버렸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카메라 없이 트럭에 갔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고 싶었어요. 기자가 아닌 클라라로서 말이에요. 정명수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없이 오셨네요. 네. 그냥 컵밥 하나 사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는 경찰관 2명과 시위대원 1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컵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따뜻했어요. 정명수 아저씨의 손도 컵밥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단순한 맛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었고 화려한 조리법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밥맛이었어요.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쟁사에서 마커스 리라는 앵커가 나타났습니다. 백인 남성으로 저보다 더 자극적인 방송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마커스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지금 이 도시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고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갈등을 부추기고 분노를 자극하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마커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경찰도 시위대도 시민들도 모두 묵묵히 컵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점점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혼자만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분노와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는 평온함만 있었거든요. 정명수 아저씨가 조용히 마커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컵밥 하나를 건넸어요. 말보다는 밥 한 그릇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로 대답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대답한 거거든요. 마커스는 당황했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컵밥을 받아들고는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식으면서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게 소리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선함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컵밥 미라클이라는 해시태그로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각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자로서는 좋은 소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수한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호원도 없이 혼자 트럭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시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침착했어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 맨 뒤에 섰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양보하려고 했지만 주지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배고픈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이었거든요. 컵밥을 받아든 주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작은 트럭이 해낸 일을 수천 명의 병력이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에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되네요. 그날 저는 생방송 중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콧물까지 흘렀죠. 정말 추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저는 15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뉴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뉴스보다 중요한 진실이 있었어요. 그것을 컵밥이 가르쳐줬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가 돌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저널리스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 말이에요. 로스앤젤레스의 시위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폭력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사람들은 정명수 아저씨의 트럭을 이동하는 평화지대라고 불렀어요. 기적의 트럭이라고도 했고요. 정명수 아저씨는 다른 지역으로 트럭을 옮겨가며 똑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어디를 가든 그 주변만큼은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방송 앵커를 그만두기로 한 거죠.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저는 정명수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정명수 아저씨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뭐 대단한가요?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는 거지. 바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정명수 아저씨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첫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사람을 굶기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적에게도 밥을 내주는 한국인의 철학, 그것이 제가 평생 찾던 저널리즘의 정답이었어요.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연설이나 폭력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한 그릇의 밥에 있었습니다. 작은 선함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지금도 저는 정명수 아저씨의 트럭을 따라다니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컵밥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어느 날 정명수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도 별로 안 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저씨는 제게 컵밥을 하나 더 주셨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선함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명수 아저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용히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분들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컵밥 하나가 만든 기적,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